뭐 마지막 한 개 남았네요. 미디어 오늘이에요. 미디어 오늘 2026년도 1월 23일자여서 이해운 재정 긴축 입장 바뀐 게 아니라 윤석열 정부 때와 상황이 달라져 라는 기사입니다. 썬가크루스 나의 정치 코멘트를 하겠습니다. 나는 이해운 사건을 보면서 국민의힘당에 너무 참 실망을 했어요. 내가 호남 사람이고 김대중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민주당을 지지했던 사람인데 왜 국민의힘당 편에 서냐. 국민의힘당이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숫자가 민주당이 173석을 가지고 107석을 뭐 같은 과반이 넘어버리니까 국민의힘당하고 같이 상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민주당은 그냥 단독으로 밀어붙이면 다 그게 통과되는 거니까. 이러면 호남과 영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돼서는 안 되거든요. 여당에다가 힘을 줘야 되는데 지금 그 뭐 찬밥 더운밥 가릴 것 없이 뭐 이혼 뭐 전부 다 해서 힘을 저기 단합을 해서 뭉쳐야 되는데 뭐 국민의힘당이 전부 저번에 6명의 대권들 나왔을 때도 김문수가 자기 자신의 사적인 이득을 위해서 국민의힘당이 대권을 가져올 수 있는 찬스를 놓쳤잖아요. 근데 이것이 이 국민의힘당의 병폐예요. 자기 당에서 장관이 나왔으면 그걸 축하하고 예전에는 뭐 저 당이 정권을 잡으면 그 식구로 다 저기 그 정치 뭐 모든 정부 다 자기 식구를 잡아 넣는데 다 갖다 포진시키는데 그래도 스케일이 크고 오픈 마인드를 가진 그런 지도자다가 그 거물 정치인들은 주로 여야를 넘나들면서 인선을 해서 적재적소에다가 자기 당에서 부족하면 딴 데서도 끌어다가 거기다 넣었어요. 그 예가 바로 김대중 전 대통령이 한덕수 전 총리를 IMF 때 써서 그 IMF를 극복하고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은 또 같은 한덕수 그 김대중 정부에 썼던 한덕수 전 총리를 또 데려다가 그 뭐 주미 대사를 또 시켰고 또 윤석열 또 저 대통령은 뭐 이명박이라든지 김대중은 자기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머리가 좋다기보다도 사람을 잘 썼어요. 그 전 정부에서 성공한 듯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적세적소에 넣으니까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고 바로 뭐 국고가 비고 그런 짓 안 했단 거죠. 그러면은 그전에는 이렇게 다른 당에서 이렇게 축출해서 있으면은 그 당에서 왜 자기네 식구들끼리만 다 해먹는다라고 옛날에 욕을 하고 야당이나 여당을 이렇게 좀 누가 여당이 야당 인물을 갖다 놓으면 자기들 뭐 비밀리 한 거 다 들통나고 그런데 그 야당 쓰는 거 꺼리죠.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그 국민의힘당 이해운을 갖다가 발탁해서 기획재정부 장관급으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이 국민의힘당이 더 들고 일어선다는 거예요. 더 그러니까 우리는 참 실망스러워요. 우리 국민이 볼 때는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에서 그런 인물을 못 찾았으면 야당에서도 찾아서 이렇게 쓰는구나 하고 참 그리고 또 이혜원이는 국회의원이 되려면 정치학과를 가야 되는데 뭐 경제를 전공한 사람이 자기가 평생 공부한 걸 가지고 국가를 위해서 한번 쓸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지 않느냐. 더군다나 요새 국고가 비고 그러니까 기획재정부 장관이 빨리 채워줘야지 나라가 돌아가지. 내랑 옹호하는 의구심에 탄핵 판결 선고 난 후 저는 입을 닫았다. (23일) 국회 이해원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기존의 재정긴축을 주장하다 입장과 이재명 정부 재정정책과는 철학이 다르다는 지적에
자신의 입장은 바뀌지 않고 경제 상황이 바뀌었다고 답했다. 2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인 인사청문회에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의 의원은 대통령 또는 이 정부와 철학이 맞지 않으면 일을 같이 할 수 없는데 본인은 그동안의 정치적 행보 또는 여러 가지 정책 노선을 봤을 때는 저는 일치한다고 보지 않았다며 그래서 지명 자체가 저로서는 되게 의외였다고 말을 뗐다. 박홍근 의원은 내란 계엄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이래야 되는데 국민의힘당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더 실망스럽다는 거예요. 내란 계엄 이 국민의힘당에서 이해원을 가지고 그 뭐 송곳 검증을 하고 이지랄 하면은 오히려 지 자신의 얼굴에다 침 뱉는 격이에요. 박홍근 의원은 내란 계엄 관련해 지명 후에 제대로 실체를 파악하지 못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사과를 하셨는데 이게 단순히 한두 번 얘기한 문제가 아니라 지난해 내란 계엄부터 시작한 거 거의 1년 동안 많은 이야기를 쏟아냈다며 장관이 되기에 소위 임시 방편으로 또는 위기 모면용으로 지금 그렇게 사가고 있지 않냐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는 불법이다. 윤석열 대통령 조치는 법과 질서에 따른 정당한 조치였다. 이재명 당 대표가 민주당에 여러 번 국무위원 탄핵을 추진했는데 이게 내란 트랙이 아니냐. 그래서 탄핵 소추하는 원천적으로 무효다. 그러면서 해당 지역구 구원들과 동원해서 삭발도 하고 후보 지명 때까지 보니까 그 지역구에서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다고 하는 현수막까지 걸었다. 이 정도면 거의 확신을 갖고 있는 수준이라고 저는 보는 것인데 지명되자마자 입장이 바뀐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계속 1년 넘게 고수하고 있다가 이제 이렇게 말 바꾸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이게 진정성 있겠냐고 우리 국민 대묻고 있다. 뭐 이재명 대통령이 이해원 이 장관 임명한 거에는 그 사람이 국민의힘당이었다는 거 모르고 했겠어요. 그것은 감안하고 그 사람의 경제에 대한 식견을 쓰려고 하는 거지. 장관직이라는 것도 고도의 정무적 판단을 해야 하는데 기본적인 판단 등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고 묻고 있다. 지보다 똑똑하다고 나는 봐요. 이혜원이가 더. 여기에 대한 입장은 뭐냐고 물었다. 이혜원 후보자는 제가 물론 그런 반응을 한 적이 있다. 왜냐하면 당에서는 거의 매일 집회를 열어 대니까요. 다 안 나갈 수는 없었다며. 그러는데 탄핵 판결 선고가 나서는 저는 입을 닫았다. 그분은 제가 지명받고 입장을 바꾼 것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는 걸로 가름하겠다고 답했다. 판결 나고 난 다음에는 법에 따른다는 거죠. 이어 박홍근 의원은 후보자는 과거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어마어마하게 늘린 국가 부채를 3년 만에 줄였다며 전 세계가 기적이라고 할 정도다. 이렇게 후한 평가를 내리면서 계속 건전 재정 긴축론 입장을 가졌다며. 근데 지금 우리 이재명 대통령은 재정 마중물 역할을 얘기를 하고 있다. 한국은행도 그런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재정 정책에 대한 입장이 바뀐 거냐고 물었다. 이혜원 후보자는 저는 재정 정책에 대한 입장은 그때나 지금이나 다름없다. 왜냐하면 확장이야 긴축이야 결정한 것은 그때 당시 경제 여건과 재정 수지 그리고 통화 정책 물가 등등 각종 경제 변수를 종합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며. 윤석열 정부 때는 성장률이 지금과 달랐다. 2%대를 구가하고 있었고 그 대신 물가는 5.1%로 굉장히 높았다고 답했다. 이 후보는 이런 상황에서는 긴축이 적절했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상황은 4분기 연속으로 0% 성장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 적극적 재정이 무엇보다 필요하고 또 반면 물가는 지금 2%대로 굉장히 안정돼 있다. 그래서 경제 상황이 그때랑 지금이랑 다르다. 저희 원칙이 달라진 게 아니라 경제 상황이 달라졌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했네요. 똑똑하네요. 오늘 미디어 오늘 이혜원 재정 긴축 입장 바뀐 게 아니라 윤석열 정부 때와 상황이 달라져. 나는 이 기획재정부 장관은 야당이 통과시키지 안 해도 대통령 권한으로 쓸 수 있다고 봐요. 뭐 이재명 대통령이 이혜원이를 쓸 때는 이혜원이가 국민의힘당임에도 불구하고 썼다는 것은 이혜원이의 국민의힘당에서 보수층이 주장하던 그런 것들에 다 같은 물에서 같이 했겠죠.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혜원 기획재정부 장관을 임명한 한 거에는 이혜원이의 그 전공인 경제 기획에 관해서 그것이 필요로 하니까 썼다고 보고 대통령이 단호하게 그냥 채용하면은 국힘이 더 수치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뭘 이거 지금 상황을 보세요. 지금 쿠팡이 무슨 미국 정부를 들렀고 로비를 해가지고 우리 한국이 뭐 중국을 어쩌고 저쩌고 한데 우리가 핵심을 찔러보면 뭐예요? 쿠팡이 3,300 뭐 79명 9만 명의 한국의 그 소비자의 갖다가 그 모든 정보를 갖다가 팔아먹고 나서는 우리 국민은 벌떼처럼 국가한테다 저 쿠팡 저거 조사해서 저거 쫓아내라, 철저하게 구속시켜라. 정보를 팔아먹어서 우리 한국 보이스피싱한테 팔았어. 그 엄청난 그것은 지금 당장은 안 오지만 얼마나 많은 피해가 올 수 있느냐 이건데, 쿠팡은 오히려 거짓말로 저기 저 미국 저기 정치판에 가서 160억 달러를 한국에서 번 돈을 160억 달러를 갖다가 로비장으로 뿌려가지고 지그들 죄는 싹 뒤집고 오히려 뭐 원인을 제공한 건 뭡니까? 3,379만 명의 정보를 갖다 팔아먹은 쿠팡 놈이 지금 거꾸로 우리 한국 정부를 지금 공격하고 있어요. 미국 돈 받아먹는 미국 정치계 것들하고. 나는 지금 이해운 재정 긴축 입장 바뀐 게 아니라 윤석열 정부 때와 상황이 달라져 그런데 뭐 어쩌다가 그 말이 나왔는지 모르지만 지금 이 이해운이가 쓸 때는 뭐 핵심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핵심. 쿠팡이 지금 쿠팡의 문제는 무슨 중국 기업이 어쩌고 저쩌고 무슨 뭐 지거를 하고 그것은 다 헛수작이고, 쿠팡 사건은 한국 소비자들한테 33만 3,379만 명의 정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팔아먹었다는 거, 이것에 우리 한국의 소비자는 붕괴를 하고 정부한테, 한국 정부한테다가 요구하는 거예요. 저 쿠팡 철저하게 조사해서 구속시키라는 거예요. 피해 보상 시키라는 겁니다. 근데 저놈들은 벌써 미국 정부가 이게 또 순 도둑놈들이 돈 받아먹고 저런 로비에 하는 게 저게 대국이 할 짓거리입니까? 미국 같은 대국이. 이해운이 사건도 보세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이해운을 발탁할 때는 이해운이 지금까지 국민의힘당에서 주장했던 걸 보자는 게 아니에요. 이해운이가 갖고 있는 그 이해운이 저 경력을 보세요. 내가 옛날에 뭐 서초 을에서 갑이죠. 서초 갑에서는 국회의원 나왔어요. 우리 동네에서. 그랬을 때 그때 아주 경력이 상당히 빵빵하고 실력 있어요. 그 자기 남편하고도 같은 경제팀 거지. 연세대 교수로 있고 아주 실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칼제비를 잘하니까 도축장에서 필요할 때 칼제비를 쓰는 거고, 도끼질 잘하면 나무 펼 때는 도끼를 쓰는 거고 그러지. 뭐 도끼가 무슨 모든 만능일 필요는 없어요.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해운이 경제를 쓰겠다는 거죠. 이런데 국민의힘당에서 이재명을 뭐 김중배 뭐 다이아몬드에 팔려서 갔느냐 하고 막 배반했다니 별짓하면서 이해운을 갖다 제명 처분했는데, 나는 이것이 너무 수치스럽다. 국민의힘당의 스케일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느냐. 자기 당 식구끼리만 써먹는데 다른 당에서 쓰면 그 고맙다라고 감시덕지 해야지. 오히려 이 이해운이 사건이 있어 이재명 대통령의 이 인선 과정에서 저번에 농수산부 장관 윤석열 정부에 썼던 사람도 이 법다 민주당에서 이만한 인물이 없다라면 그냥 쓰잖아요. 그런데 국민의힘당은 똑똑한 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기적이고 굉장히 스케일이 작고 아주 답답해요. 내가 보기에는 쫄짝부들이란 거예요. 이 그림을 보세요. 같은 국민의힘당 의원이 이해운이 전과를 갖다가 하면은 전부 지그 치부를 버리고 지그 얼굴에 침 받는 격인데, 이렇게 민주당보다 죽기 살기로 막는 건 뭡니까? 시기질투예요. 그 밑바닥에는 잘 되는 걸 못 봐요. 한동훈이 가지고 잡아먹어서 뭐 그 국민의힘당의 당 대표를 했던 사람을 갖다가 그 가족이 뭐 게시판에다가 악플 달았다고 갖다가 당 대표 했던 사람을 제적을 시키고 제명을 시켜버리고, 이런 것은 라이벌을 없앤다는 거예요. 장동혁하고 라이벌. 그래서 나는 장동혁이가 덕장이 못 된다. 이해운이나
한동훈이나 품어야 품어서 세를 늘려야 되는데 이걸 전부 죽이고 있으니 마지막 남을 게 얼마나 되겠냐. 계속 갖다 난도질하고 죽여. 세를 불려야 되는데. 오늘 이해운 미디어 오늘 기사예요. 이해운 재정기축 입장 바뀐 게 아니라 윤석열 정부 때와 상황 달라. 아주 똑똑하네요. 이 답변이 참 걸작이에요. 상황이 변했으니까 어제나 그 사람이 똑같은 말 할 수 없지 않냐. 상황에 따라서 지금은 늘려라, 지금은 줄여라 할 수 있다는 거죠. 성가크루스 나의 정치 코멘트를 했습니다. 여기서 끝낼게요. 끝날 때 되니까 조금 열더라. 끝날 때 되니까 진짜 저들. 봐봐.